우리나라의 부자의 기준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걸까요? 금융자산으로 이런 10억. 10억. 이번 생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10억까지는 힘들어도 어떻게 1억이라도 금융자산을 모아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의 하루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루하루가 모여가지고 네. 1년 뒤에 아니면 뭐 은퇴를 앞둔 그 시점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어쨌든 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부자로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자로 가는 길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것인지 그렇죠. 우리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거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수익률 또는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 이런 네. 것들을 고려해서 비교적 안전하면서도 적절히 위험을 감수하면서 굴려나갈 수 있게끔 그쵸, 그쵸. 하는 게 이제 포트폴리오 네. 뭐 최적화, 포트폴리오 구성 뭐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건데 그럼 먼저 펀드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네,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티클 모아 티클이다.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종잣돈이 크면은 똑같은 수익률이라도 더 버는 금액이 많아지는 거니까 네. 우리가 그 관점을 생각해 본다면 그 종잣돈이 큰 게 중요한데 개인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네. 혼자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은 한계가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늘릴 수 있을까라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아서 간접 투자로 이거를 운영해 달라라고 네. 맡기는 형태가 바로 펀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펀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펀드에 여러 가지 막 이름들이 되게 길게 붙어 너무 있어요. 길고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처음에 딱 보면은 자산 운용사 이름이 딱 앞에 붙게 됩니다. 네. 근데 회사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자신만의 브랜드를 그쵸, 쓰는 경우가 더 쓰는 많아요. 경우들도 있죠. 네. 네. 예를 들자면 코덱스다 네. 라고 하면 이게 삼성자산운용 네, 그리고 맞아요. 타이거다 그러면 이제 미래에셋. 미래에셋. 그래서 보통 이 두 가지 보면 이 네. 운용사가 네. 이런 브랜드로 하는 거구나 라는 거 정도만 네.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동차냐 네네. 뭐 아니면은 뭐 반도체냐 뭐 이런 식으로 뭐 IT냐 그게 산업 또는 종목 분야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보통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증권 투자 신탁이냐 또는 부동산 펀드인 경우에는 네. 저기에 이제 부동산 그렇죠, 부동산 펀드다 이런 게 들어가겠죠. 아니 뭐 채권형이냐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용어가 들어가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펀드가 잘 팔리게 되면 운용하는 자금이 커지면 이것도 또 다른 어떤 리스크이기 때문에 네네. 적절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1호가 다 네네. 판매가 완료가 되면은 이제 네네. 2호를 모집하고 그래서 네네. 뒤에는 펀드가 만들어진 순서 시리즈가 이제 붙게 되고 네네, 그 다음에는 맞습니다. A, B, C형 뭐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네네. 뒤에 구분되어 있는 기호가 네네. 수수료를 차감하는 방식을 나타내 준다. 네, 이게 A형이냐 C형이냐를 우리가 이제 일단은 구분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네네. A 같은 경우에는 선취 수수료가 크고 C 같은 경우에는 선취 수수료는 없지만 운용 보수가 크다. 맞아요. 예. 라는 것이다 보니까 우리가 장단기 투자를 할 때 잘 고려를 A를 해줘야죠. 선택을 할 거냐 C를 그렇죠. 선택을 할 거냐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장기 투자인 경우에는 A가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요. 단기 네. 투자인 경우에는 C가 유리할 수 있겠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펀드가 투자되는 어떤 유형이라고 할까요? 네. 뭐 크게는 뭐 주식형, 뭐 채권형, 네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구분이 많이 되는데 네네. 뭐 두 개 혼합한 혼합형도 있고요. 네네. 투자 비중이 주식 위주로 60% 이상 넘어간다고 네. 하면은 주식형이다. 그다음에 채권이 60% 이상 넘어가게 되면 채권형이다. 이렇게 되고 혼합형은 이 둘을 적절히 섞었는데 네, 맞습니다. 뭐 50에서 60 사이 정도로 네네. 그 안에서 조금 나눠진다. 뭐 이 정도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주식형이냐 채권형이냐 혼합형이냐 이걸 합쳐서 우리는 이제 증권 펀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증권 펀드뿐만이 아니라 뭐 파생 상품 펀드도 그렇죠. 있고요. 부동산 펀드도 있고 그렇죠.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 상우 있잖아요. 아, 서울대 예, 경영학과. 예, 네네네. 상우가 오징어 게임에 왜 참여하게 됐는지 아세요? 파생 상품에 투자했다가 잃었나? 선물을 했어. 선물 투자했다가 60억을 빚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정재가 아니 얼마나 비싼 선물을 샀길래 그러냐. 네, 네. 여자친구 생겼냐.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그런 선물, 그렇죠, 옵션 그렇죠. 이제 이런 게 이제 파생 상품이다. 아, 그러네요. 그리고 그 똑똑한 상우도 60억을 잃을 수 있는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그러한 상품이다. 펀드의 형태가 법적 형태가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증권하고 뮤추얼 펀드로 우리가 구분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에서 수익증권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뭐 계약이에요.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굴려가지고 나눠주는 이제 이러한 계약으로만 이루어진 건데 네네. 뮤추얼 펀드라는 거는
회사를 설립을 한 거예요. 투자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네네네. 투자자를 갖다가 뮤추얼 펀드에서는 주주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수익금을 돌려주는 것을 배당이다. 완전히 진짜 말 그대로 법인이 하나 만들어지는 네, 거네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약간 다른 계열인데 이제 네. 인덱스 펀드라고 하는 것도 네, 있어요. 맞아요. 조금 다른 말로 이제 지수를 추종한다. 그쵸, 라는 그쵸. 의미로 이제 네. 인덱스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네네. 예를 들어 코스피다라고 음. 하면은 이 코스피에 해당하는 그 지수만큼 코스피가 증가하면 그만큼 수익률이 올라가고 그쵸. 코스피가 하락하면 네. 그만큼 수익률이 떨어지네. 조금 바꿔서 말하면은 코스피의 시가총액 비율만큼 맞아요. 펀드를 담는 네. 펀드하는 그 주식을 담는 그런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장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를 얻을 수 있는 게 그대로 사실은 저 돌아가는 인덱스 거니까. 펀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네. 인덱스 펀드 따라가는 것도 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제 인덱스 펀드하고 ETF하고 좀 구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네. 예. ETF도 결국은 지수를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네. 그렇죠. 아닌 것도 있긴 있어요. 하죠. 네네. 예. 근데 어쨌든 네. ETF라고 하는 거는 거래소에 상장시킨 거예요. 네, 맞아요. 마치 주식을 사고 파는 것처럼 그쵸. 펀드 네. 상품을 사고 팔 수 있게 네, 맞아요. 그렇게 해놓은 거 우리가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그러면 이제 ETF가 지수를 추종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게 지수를 그냥 추종하는 것도 있고 반대로 추종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막 2배 레버리지, 아하. 3배 레버리지로 추종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앞에 인버스라는 이름이 붙으면 거꾸로 쫓아간다. 지수가 상승했을 때 오히려 요거는 가격 가치가 하락하고 그쵸. 예, 네. 반대로 지수가 하락했을 때 가격 가치가 이제 올라가는 네, 예, 맞습니다. 그런 형태의 펀드를 네. 우리가 인버스 펀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레버리지는 어떤 거죠? 레버리지라는 거는 2배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코스피 지수가 만약에 10% 상승했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20%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네네네. 네, 이걸 우리는 이제 레버리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 레버리지가 이렇게 정의 방향으로 레버리지일 수도 있는데 부의 방향으로 그렇죠. 네. 음의 방향으로 네. 예, 반대 방향 인버스 레버리지라는 그쵸. 것도 가능하다는 네네,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곧버스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고요. 아, 역시 전문 용어가 나와줘야 생동감이 그다음 부동산 펀드라는 거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보통 리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리츠 같은 경우에는 회사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네, 뮤추얼 펀드 네, 중 맞습니다. 하나예요. 우리가 어떤 건물을 하나 산다 또는 상가를 분양받는다라고 했을 때 들어가는 금액 자체가 맞아요. 사실 굉장히 큰 금액을 그쵸. 우리가 써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개미 투자자들이 사실 그런 돈이 없으니까 개미잖아요. 그쵸. 그치. 그거 아니면 큰 손이지. 그러니까요. 네. 뭐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말 그대로 돈을 모아서 부동산 개발을 하고 부동산을 관리하고 실제 운영하는 회사한테 우리가 돈을 모아서 주고 월세 네.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실제 뭐 사고 팔고 해서 차익 실현을 했을 때 요거에 대해서 대부분을 네.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된 형태가 네네. 리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리츠의 가장 큰 장점은 정말 큰 빌딩, 좋은 데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네네. 그 다음에 세제 혜택이 되게 좋아요. 네. 취득하는 그 시점에 취득세 그렇죠. 있고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보유세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처분하는 그 시점에 양도세가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근데 이 세 가지에 있어서 다 좀 이제 세제 혜택이 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리츠는 어떻게 투자할 수 있을까요? 리츠는 여러분들이 MTS나 HTS 들어가면 요즘은 다 리츠라고 하는 그 메뉴가 다 있어요. 네. 네, 그 안에서 종목을 골라가지고 신청을 네. 하실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네. 하나의 어떤 상품처럼 다 증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네. 증권사의 어플이나 아니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게 주문이 쉽게 할 수 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뭔가 이제 집합 투자 상품에 그렇죠.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네네. 이거 말고도 우리가 또 많이들 하는 거가 안전자산인 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걸 보통 금으로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달러도 좀 불안하다. 뭐 속칭 미국이 언제 망할지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사실 그때를 우리를 지켜주는 건 네. 금밖에 없다. 맞아요. 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아예 그냥 현물 금을 사야 되는데 우리 그냥 돌반지나 금반지를 구입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통용이 되려면 거래소에서 인증된 맞아요. 금
골드바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형태로만 사실은 구입을 해줘야 돼요. 그쵸, 그쵸. 네, 이게 사실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홈쇼핑에서 골드바를 팔았어요? 실제로 판매를 했는데 인증된 제품인 것처럼 했는데 아닌 경우도 있었고 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거래소에서 인증된 제품이라는 거를 확인하시고 골드바를 구입해야 된다는 거. 네. 네, 그거는 꼭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골드바를 구입하게 되면은 부가세가 붙어요. 아, 그럼요. 네, 네, 그래가지고 골드바 우리 이제 그 부자들이 그 금고에다가, 쌓아놓는 거 있잖아. 예, 금고에 예. 쌓아놓는 거 요만한 골드바가 1kg짜리래요. 그게 1kg짜리인데 지금 1kg짜리의 시세가 8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네. 금 시세가 8천만 원인데 8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부가세가 10%가 붙다 보니까 8,800이 있어야 그 골드바를 살 수가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네. 실제로 그렇게 골드바 갖고는 쉽지만 갖고는 쉽죠. 네. 근데 이거를 산다라는 건 사실은 되게 많이 이제 세금과 수수료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거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한국 거래소에 네네. 금시장이 있어요.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한국 거래소에서 보통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거는 주식하고 채권, 파생 상품만이 거래될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에 금시장이라는 거가 있고, 그러면 이 한국 거래소의 금시장에서는 우리가 그야말로 주식 사듯이 네네. 금을 샀다 팔았다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골드 뱅킹. 네네. 내가 얼마를 예금을 하면 그거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을 사가지고 그렇죠. 네, 해준다라는 것이죠. 네네네. 골드 뱅킹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후에 금 시세가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만큼 우리가 이자가 많이 붙은 것처럼 돈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그런 거죠. 예, 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금 투자할 때 고려해야 될 거는 네. 금리예요. 아, 그렇죠. 금이라는 거는 실물 자산이다 보니까 뭔가 이자 같은 게 붙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예, 아니죠. 근데 금리가 오르다 보면은 그만큼 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 이걸 듣고 계시는 분들 올해는 이제 우리가 금리가 많이 상승할 수 있잖아요. 그럴 거라고 대부분 네. 예상하죠. 예. 사실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금에 대한 투자는 조금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된다. 네. 혹시 아트테크 들어보셨어요? 아트테크는 말 그대로 예술품, 우리 흔히 미술 작품이라고 말하는 거에 네. 투자하는 걸 우리가 아트테크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 비슷한 얘기를 어디서 했었냐면은 NFT 할 때. 맞아요. NFT에서 NFT 할 때 이런 얘기를 네. 했었죠. 그래서 투자를 하는데 내가 투자했다라는 거를 말 그대로 증빙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요 네. 아트테크와 NFT가 결합된 네. 형태의 어떤 투자 상품도 최근에 나오고 있다. 사실 또 이 그림 투자라는 거가 세금이 없어요. 그렇죠. 예. 이게 세금이 없다 보니까 진짜 부자들이 뭔가 부를 상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실은 과거에는 많이 이제 이용이 됐었다라는 것인데, 그렇죠. 근데 지금에는 돈이 없어도 투자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유명 작가의 그림에 뭐 정말 뭐 10,000분의 1 네. 쪼개가지고 판매를 그렇죠, 하고 있는 그렇죠. 거니까요. 예, 예.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여러분께 꼭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포인트가 네네. 지금 네. 얘기 드린 상품들 대부분이 원금 보장이라고 하는 거를 약속하지 않은 게 네, 맞아요.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얼마든지 투자한 거를 까먹을 수 있다. 그쵸, 그쵸. 그거를 반드시 네.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모든 투자는 당사자의 책임이라는 거. 여러분. 저희 10회까지 네. 네,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어떠셨어요? 사실 제가 강의하는 과목들이 다 수학, 통계, 혹시 이제 재미없는 과목들이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되게 저도 재미없는 마찬가지예요. 재미없는 네. 과목으로 우리 학생분들 여기 구독자분들 이렇게 만나다가 네네. 그래도 이렇게 가벼운 얘기들, 재밌는 얘기들로 만나니까 저 스스로는 되게 재미있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팟캐스트가 됐든 아니면 유튜브가 됐든 다른 채널로 이렇게 또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또 하게 됐습니다. 저도 같이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수님 어떠셨어요? 네. 네, 저도 되게 재밌었어요. 저도 똑같아요, 정말. 수업 시간에는 되게 무뚝뚝하게 굳은 표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수업들 대신에 네네. 이러한 방식으로라도 우리 다른 학생들 만나뵐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해야 되는 얘기가 있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아, 네네. 뭐예요? 저랑 박현영 교수님이 다 이 방송대 프라임 칼리지 소속이잖아요. 두 개 학부에 여러 가지 좋은 교과목들 많이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 굉장히 진지하시네요. 뭔가 경제와 관련된 네. 거, 뭐 돈과 관련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물처럼 보일 것 같아요. 너무 선물 같아, 진짜.
근데 또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맞아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신 거고 어쨌거나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다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세요. 뮤추얼 펀드라는 거는